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요즘엔 비혼주의에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 역시 마음이 조급해졌죠. 오랜 연인과 결혼까지 앞두고 헤어진 뒤 나에게 결혼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싫은 점만 없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결혼을 많이 바라기도 하셨고 저 역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빨리 아이도 낳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리 급했나 싶어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착실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연애를 짧게 해서 그런지 신혼의 재미가 많이 있었어요. 남편에겐 늦둥이 남동생 한 명과 1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죠.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제가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외동인 저는 남편의 형제들이 부럽기도 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형제들과 상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장남인 남편이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대단하였죠. 우리 아들은 hun기가 꽉 찼지만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요새 능력 있는 남자들 결혼하나요? 다 혼자 살려고 하지. 네, 그렇죠. 이렇게 인연이 되니 참 모든 게 감사해요.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께 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던 시어머니셨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홀어머니가 키운 장남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민이가 다 좋은데 나이가 딱 걸려서. 제가 그게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는 어려야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능력 좋고 완이기가 좋다고 하니 제가 허락한 겁니다. 하긴 나도 나이가 많지만 지민이 나이가 많긴 해. 누나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엄마, 요새는 아이보다는 부부 생활을 더 중시하는 사회예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내가 좀 그랬나? 사돈,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들을 끔찍이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너무 잘났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표정이 좋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나이도 있는 편이고 부모님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지 딱히 반발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옆에서 깐죽거리는 시누이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친구들이 시집 안 간 시누이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결혼하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크겠거니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노처녀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한 느낌이더라고요. 처음 남편이 시누이를 소개해줬을 때부터 시누이는 절 동생 뺏어간 여자로 보더라고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남동생 가진 누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죠. 그 나이에 남자 잘 만났네. 내 동생이지만 진짜 잘난 놈인 거 알지? 첫 만남부터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시누이를 이해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그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동생에 대한 애착이 강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 어차피 분가를 할 예정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혼수 문제와 집을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가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결혼 준비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모든 시어머니 비위를 다 맞춰드렸어요. 결혼 전부터 책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이었는데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간섭을 하는 느낌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죠. 윽해, 원래 며느리 결혼하면 시어머니 첫 생신상은 직접 차려드리는 거야. 내가 지켜볼게. 제가 요리에는 손질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 나이 돼가지고 요리도 못해? 누나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요샌 요리 굳이 안 하지. 너는 뭘 몰라. 원래 결혼하면 마누라가 집밥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남자의 앞길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달렸다고. 그래, 우리 딸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안 그래도 첫 생일에 뭘 먹어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꼭 며느리 밥상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고 사실 기분은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요즘 같지 않은 옛날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늘 저보고 남편을 떠받들며 살라고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남편은 내심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듣기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시누이를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이 40이 다 돼가도록 변변찮은 직장이 없었고 늘 아르바이트를 가도 이틀 만에 그만두었죠. 그 나이에 내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까지 받아서 쓰는 시누이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로 남편과 자주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다가 결혼 후 남편의 카드값이 이중으로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타격이 고스란히 저희 가정에 미치는 걸 알게 되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한 시누이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처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카드값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제 상식상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오빠,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알아서 사셔야지. 지금 오빠가 카드 준다는 게 말이 돼? 원래부터 했던 거라 끊기가 어려워. 이제 오빠도 가정이 생겼으면 알아서 정리했어야지. 남편도 난감해하는 눈치였고 저 역시 이 문제는 제 말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집 대출값에 차 할부에 저희도 나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시누이의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사정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가계부에 구멍이 나자 남편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누이의 생활비를 지원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거의 쳐들어오셨죠. 어머, 어머님이랑 형님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웬일? 지금 웬일이라는 말이 나와? 너 도대체 꼬리가 몇 개 달렸길래 우리 완이기를 꼬셔서 돈을 딱 끊게 만들어? 아, 그게 아니라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다짜고짜 꼬리가 몇 개 나는 둥 막말을 하는 두 사람이었고 제가 맞받아치려고 하자 또 나서며 얘기를 하였어요. 시댁과의 갈등이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어디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나이가 많으면 마음이 고와야지. 어머니,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잘 살길 바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알아서 독립을 하셔야죠. 제가 지지 않고 맞서자 형님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지지 않고 저에게 막말을 하셨어요. 결혼 전
사실 두 모녀가 굉장히 성격이 독특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딪힐 줄은 몰랐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와 나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완희가 그동안 나한테 해왔던 거 뺏어갈 생각 마. 형님이 그 나이에 동생 카드를 쓴다는 게 정말 기막히네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네가 못하면 어쩔 건데. 우린 천륜이야. 천륜을 들먹이며 남편과 본인들은 가족이라고 내세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며 못 참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빠지더니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제 이야기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주니 고마웠죠. 고마워. 당신은 난감하겠지만 내 말 들어줘서. 아니야, 진짜 끊었어야지. 당신 말이 맞아. 누나가 멀쩡한데 일을 해야지. 결국 이 문제는 저희가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죠. 그래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우리 아들 뺏어가니 좋으냐? 우리 가족밖에 몰랐던 앤데 널 만나서 애가 변했어.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애는 싫다고 한 거다. 묵을 때는 묵어가지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말은 듣기 싫은가 보지? 나도 여자지만, 아휴 참, 너도 너다. 난 시집가서 안절해야지?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쟨 아마 가정교육부터 글렀을 거야. 지금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며 하실 얘기신가요? 어머니랑 형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형님과 시어머니는 제가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의 갈등이 생기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살면서 다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를 시누이에게 드리는 문제는 없던 걸로 하게 됐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좋은 곳에 정착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려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저에게 참 많이도 고마워하였고 저 역시 시누이를 제 가족처럼 챙기려고 노력했죠. 누나가 적응을 잘 못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소개시켜준 곳에서 적응만 잘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내 친구 사업체지만 친구 자체도 진짜 괜찮고 아마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거야. 누나가 너무 불만이 많아서 탈이긴 해. 남편은 시누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냈으면 하였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제 친구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난 뒤 시누이는 몇 번 출근을 하더니 또다시 불만에 휩싸여 시어머니에게 힘듦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니, 출근이 너무 빠르잖아. 그때 출근길이라 차다 막히는데 9시까지는 너무하지 않아? 그러게, 너 잠도 많아서 얘기 좀 해보지. 올케 친구라 그런지 성격도 대쪽 같아.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있지? 어쩜 그렇게 사장이 돼가지고 유두리가 없다니? 친구 시누이만 좀 봐줄 수도 있지. 안 되겠다. 얘 좀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지. 힘 좀 써달라고. 전 그렇게 시어머니의 부름에 일을 끝내놓고 달려오게 되었어요. 너 얘기는 들었지? 네 시누이가 어떻게 그런 회사에서 일하라는 거야? 뭐가요? 그만한 안정적인 데가 어딨다고. 형님만 잘하시면 정규직의 월급도 세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출근 시간이 너무 힘들대잖니. 네가 어떻게 얘기 좀 해봐.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새벽 6시도 아니고 남들 다 출근하는 9시도 빠르다고 하는 신우이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랑 이희도 보통 8시 30분 정도까지 출근해요. 이게 평범한 거죠. 그건 니네니까 가능하지. 내 딸은 잠도 많고 몸도 약해서 힘들다니까. 옳게,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완익이가 카드도 가져가서 진짜 힘들어. 진짜 막말로 정신머리가 어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다들 이렇게 살아요. 형님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사신 건 아닐까요? 재벌집 딸도 아니고 일을 하셔야 되면 하셔야죠. 아니, 올케는 어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아, 진짜 짜증나. 어린애처럼 화를 내는 신우이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나이 든 신우이를 옆에서 달래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니 사실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죠. 신우이는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겨우 출근을 이어가기로 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신우이가 잘 다니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에게 조심스레 만나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반가운 전화였기에 당장 달려나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참 충격이었죠. 너무 오랜만이다. 많이 바빴지. 너한테 부탁만 해놓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신이 없다. 아니야. 너 바쁜 거 아는데. 뭐 다름이 아니라 네 신우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어? 왜? 조금 특이해서 그렇지. 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얘기를 하였는데 제 얼굴까지 화끈거렸어요. 아니, 회사 비품이 매일 없어지는 거야. 솔직히 그런 거 얼마나 하니? 나 그런 거 아끼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다 싶어서 CCTV 돌려보는데 네 시누이가 한 움큼씩 매일 가방에 넣는 거 있지? 확실한 거야? 아니 어쩌다가 나도 몇 번이나 봤고 또 지켜도 봤어. 네 신우 맞더라. 직원들도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팀 직원들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매일 꾀만 부린대고. 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괜히 부탁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네가 어디 부탁하는 애냐? 근데 진짜 오죽하면 내가 이러는지도 생각해줘. 그래 네 마음 알지. 미안해. 이제 곧 수술 끝나는데 그냥 정리하려고. 알고 있어. 미안하다. 너무나도 중마고우인 친구지만 친구에게 괜한 부담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회사 비품 도둑질을 한 신우이를 어쩜 좋을까 생각을 했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눈치껏 정리를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본인이 힘들게 참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리가 되자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지게 되었고 그것은 역시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막말을 더 일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쥐똥만한 회사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뭐? 날 해고해? 진짜 어이없네. 올게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스타일이랑 안 맞으면 정리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죠. 저도 형님이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친구가 이상한 거 아니니? 우리 딸이 그래도 대학은 좋은 데 나왔는데? 그딴 조그만 회사에서 우리 딸을 싫어할 리가 없잖아. 오히려 감지덕지지? 본인이 비품 훔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끼리끼리라고 옳기도 똑같은 사람 아냐?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적응했더니만 지가 뭔데 날 잘라? 내가 다녀줘도 고마울 판에? 하여간 제가 제대로 뭐 하는 게 있냐? 좋은 회사라고 하더니만 순 꽝이다. 저를 또 이상하게 몰아가는 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형님이 회사 비품을 허구한 날 가져가는데 그럼 회사에서 형님을 쓰겠어요? 그거 절도예요, 형님. 제 말에 형님은 당황해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였죠.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내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주둥이를? 형님이 얘기하세요. CCTV에도 찍히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대요. 올케, 내가 도둑질한 사람으로 보여? 내가 어디가 아쉬워서? 올케 친구 진짜 이상하네. 나한테 계속 자격지심 있는 것 같더니 아주 날 모함을 하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끼리끼리라는데 너랑 그 여자랑 친구인 이유가 있겠지? CCTV에도 찍혔다고까지 했지만 시누이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내심 찔리는지 시어머니에게 절 빨리 집에 보내라고만 하더라고요. 이 일로 전 시누이를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남편 또한 제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 보였죠. 미안해. 당신이 애써 생각해준 누나 일자리인데 당신도 면이 안 섰겠어. 할 말은 많지만 그냥 하지 않을게. 내가 누나한테도 잘 얘기할게. 미안해. 그나마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과연 몇 달이 흘렀을까요? 대뜸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 뜬금포인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도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누이가 안식처를 찾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했죠. 누나가 진짜 남자복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잘 만났나 봐. 그러게. 아니 일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신 거야? 인연은 따로 있나 봐. 엄마 친구 카페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눈이 맞았나 봐. 잘 됐지 뭐. 와, 진짜 만날 사람은 만나는구나.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알게 된 남자라고 했고 무려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어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론 시누이가 시집을 가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시누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하자 입이 찢어지셨죠. 거봐, 내가 뭐랬니? 우리 딸 장하다.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변호사 사모님 될 생각이나 해. 엄마, 이제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려고 하나 봐. 나 진짜 요새 행복해. 시누이는 진짜 행복해했고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하니 히스테리도 줄어갔어요. 올케는 이런 반지 받아봤어? 나 프로포즈 받았는데 내 반지 좀 볼래? 어머, 이거 되게 비싼 건데? 형님 좋으시겠어요. 잘 어울리세요. 내가 마음만 받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걸 굳이 사주는 거 있지? 좋죠 뭐. 형님이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이제야 제 짝을 만났지 뭐야. 이래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다인 거야. 그러니까 올케도 관리 좀 해.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요. 몰라서 물어? 누가 보면 40은 좋게 넘어 보여. 머리숱도 없는 것 같고. 내 동생이 외모 말고 내면만 보나 본데 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관리 좀 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하다하다 외모로도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시누이였죠. 사람이 가진 게 없어서 저렇게 껍데기만 내세우나 보다라고 무시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시집가면 지금보다 덜 볼 테니 참자라고 생각만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을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시누이와 결혼할 사람이 집에 인사를 온 소식에 저 역시 일을 끝내고 부랴부랴 시댁에 들른 날이었어요. 내가 말했죠. 여기는 내 올케. 나이는 40이 넘어 보이지만 38이에요.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올케 뭐해? 얼른 인사하지 않고?
첫 인사부터 저런 얘기를 하는 신우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면이 성숙하지 않은 인간이니 참자 싶었죠.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신우이의 언행을 참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후 지금까지 신우이가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는데 신랑 될 사람 앞에서까지 모욕을 주는 모습을 보고 가지가지한다 싶었고 신우이는 한술 더 떠 여우라느니 이상하다느니 라는 소리를 하였어요. 옳게 뭘 그렇게 뚫어지게 내 남자를 쳐다봐? 헝감생심이야. 에이, 완주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냥 눈이 마주친 건데. 제 올케를 못 믿어서요. 꼬리가 10개 달려도 모자란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완주씨가 예민한 것 같은데요. 예민하다뇨?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 회사 사장이 올케 친구여서 잘렸다고. 다 그것도 올케가 말장난해서 그런 거예요. 형님,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가 사실이 아니야. 나 진짜 그 회사 잘 다니고 싶었어.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하지만 다 잊었어. 내가 거기 계속 다녔으면 멋진 예비 남편을 못 만났을 테니까. 어쩌면 고맙기도 해. 본인이 비품을 갈취해놓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또한 혹시라도 누나 결혼이 파토날까봐 저에게 한 번만 참아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건 무슨 상황일까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전전긍긍하며 제 입만 바라보시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는 행동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형님한테 잘못했나요? 이봐요, 보셨죠? 이렇게 발작한다니까요. 여보, 그만해. 누나가 그냥 조금 속상해서 하는 소리 가지고. 매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누나 좀 잘 봐주세요. 형님은 제가 화내는 것 또한 제 성격 문제라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맞듯이 신우이의 결혼할 약혼자는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나빴고 다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눈치까지 해가며 제 입을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만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저 역시 화가 났던지라 신우이 또한 본인과 똑 닮은 신우이를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자리는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좀 쉬자 싶을 때 저에게 시련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 나간 뒤 저희만을 따로 불렀고 그 이야기에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완주 시집가면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완영이 좀 컸으니까 니들이 데리고 가. 그래도 중학생 아니니. 네? 지금 완영구르님을 데리고 가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뜻이세요? 말대로다. 내가 이 나이에 애를 키우게 생겼니? 니들이 좀 데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또래님을 데리고 가라고 했고 이제 중학생이니 손갈 것도 없겠다. 그저 집만 제공하며 같이 살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완영이 의사도 물어봐야지. 걔가 의사를 할 게 어딨어. 그러라면 그러는 거지. 그리고 완주 시집가면 나 시골 내려갈 거야. 이 집을 팔아야 완주 혼수라도 해줄 거 아니냐. 하긴 그러네. 누나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왜 완영도련님을 책임지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세 준비를 할 거고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힘들 것 같아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 이렇게 차갑게 얘기할 거야? 어머님은 오히려 제가 차갑고 잔정이라곤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또한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은 그렇게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에게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으며 절대 합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정한 말 한 번 못 들어본 데다 이제서야 남편과 이세 준비를 하며 그나마 스트레스 없이 살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나이 차이 나는 시동생이라지만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야. 나 도련님 못 걷어.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야. 어머님이 엄마면 책임지셔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았대? 장남이 무슨 봉이야? 엄마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러지. 그리고 집 파신대잖아. 오히려 어머님을 두둔하는 말투에 정말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대면대면한 남편과 저였고 남편은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한번 학과 얘기를 꺼냈죠. 너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에 제 의사 따위는 중요한 건지 생각이 들었어요. 완영이 자기 앞가림 할 거야.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내 동생인데. 어머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래야 해?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해? 부탁도 아니고 어머님은 통보식이잖아. 그거야. 엄마는 내가 장남이니까 그러신 거지.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럼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뭔 죄야? 모르겠다. 나보고 너무하다고 하는데 오빠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내가 너무한 건가 싶어. 남편이랑 대판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정말 심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였어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하며 행복해했고 왜 이 짐을 우리만 져야 하나 싶은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누이 때문에 희생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더욱 거절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이 일을 가지고 시누이는 왈가왈부하며 저에게 차갑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게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완영이한테 그렇게 하면 돼? 형님이 그럼 책임지시든가요. 난 시집가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혹을 달고 가. 내가 장남이었으면 100번 데려갔지. 우리 완영이 불쌍한 애야. 전 제가 더 불쌍하네요. 태어나자마자 아빠도 없이 평생을 아빠 그늘도 모르는 애인데 좀 잘해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완이기를 생각해서라도. 시누이는 동생이 불쌍하다며 울먹거리면서까지 말을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동생 생각을 끔찍히 한다는 걸 보니 사실 의외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쉽사리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죠. 정말 남편과 이세를 낳고 알콩달콩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너무한 건가 싶은 생각에 저 자신이 괴로웠어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거 말고는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럴 무렵 남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론 같이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도련님을 계속 멀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죠. 제가 허락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기뻐하였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가 태쪽같이 차갑긴 해도 네가 마음은 약한 애지. 고마워. 우리 완영이 잘 부탁한다. 그래 옳게 고마워. 아 맞다. 내가 완영이 알레르기라서 식재료 주의해야 한다는 거 얘기했나? 시누이는 도련님에 대해 식재료부터 주의해야 할 것까지 싹 다 알려주었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격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답답했지만 이왕지사 잘 살아보기로 했으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생각하게 되었죠. 시누이 같지 않게 시동생은 착하고 아직 청소년이라 그런지 사실 말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남편 가족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을 데리고 있겠다고 한 후로 시어머니는 얼른 집을 팔아 신우이의 혼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끔찍한 딸이니 뭐든 다 해주시고 싶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신우이도 정말 기뻐하였죠. 엄마 고마워. 그래도 변호사 사모인데 내가 생활비 받으면 엄마 섭섭지 않게 해줄게. 나 진짜 잘할 거라는 거 알지? 그럼 네가 누구 딸인데 엄마는 우리 사이 덕이나 보고 살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알아. 내가 다 갚아줄게.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앞날이 행복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참 많이도 양보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고 신우이의 시집을 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 하객들 그거 아르바이트 사는 거 어떻게 하지? 하객 아르바이트는 왜? 내가 친구가 어딨어. 평생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시댁에 보여지는 건 있어야지. 보니까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신 것 같아. 평생 집에만 있어서 친구 하나 없다는 신우이의 말에 사실 벙찌게 되다가 성격을 보면 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죠. 예, 너 결혼했을 때 불렀던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 아직도 다 연락하니? 네, 당연하죠. 동문회 동창회 어렸을 적 친구들에. 근데 왜요? 어머, 잘됐다. 어차피 네 가족 일이니까 네 친구들 좀 오라고 해라. 네 결혼식에 왔던 하객들 전부 다시 오라고 해. 어머님, 제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는 시어머니의 말에 진짜 기가 찼어요. 아니 왜 안 돼? 신우이가 네 가족이고 언니나 마찬가지인데 불러라. 완이기한테 듣기로는 축의금도 쏠쏠했다며. 어머 그러면 되겠다. 올게 친구들 좀 불러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객 아르바이트 쓸 게 뭐 있어. 얘 친구들을 쓰면 되는 거지. 너 그때 축의금 1,000만 원 넘게 들어왔다며? 네 친구들한테 축의금까지 하라고 해 이왕지사. 상식적이지 않은 두 모녀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남편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왜? 누나 결혼하는데 당신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잖아. 막말로 당신 언니가 있었다면 친구들도 올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다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이 신우이 결혼식에 하객들 다 모집하라는 것도 모자라 축의금까지 맞춰서 1,000만 원 하라시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당신도 진짜 똑같은 사람이구나. 오히려 남편은 저를 보고 또 왜 저렇게 빡빡하게 굴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이 여기까지 오자 제가 정말 이 집안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저만 이 사람 되는 것이 맞나 싶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신우이 결혼이 다가오니 남편은 신우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과 함께 누나가 시집가기 전에 다 같이 얘기를 나누겠다며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일이 많았고 저 역시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을 먹고 오는 게 나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야근을 하기로 한 날 일이 빨리 끝나 와인을 사가지고 저 역시 밉지만 신우이 결혼을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회포를 풀어야겠다며 손을 내미려고 시댁에 방문했던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인생을 유턴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곧 신우이의 결혼식이 되었으며 시어머니의 말대로 내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전부 불러서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만족스럽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북적대고 좋으니? 변호사 사모님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인맥은 있어야지. 어쨌든 고생했다. 난 저리 가서 우리 딸 사진이나 잘 찍어놔. 네 어머님 그래야죠.
아마 오늘이 형님 인생에서 다신 없을 날인데. 어머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곤 사진이나 찍으라면서 구석에 가 있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전 제가 부른 하객들에게 미리 부탁한 플랜카드를 들게 한 후 신부 대기실에서 신우이와 사진을 찍으려는 제 친구들에게 사인을 주었어요. 사진 기사가 신랑을 불러 하객들과 같이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신우이의 비밀이 벗겨졌고 신우와 시모는 둘 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말았죠. 이게 뭐야? 너 애엄마였어? 아니 이게 뭐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 플랜카드 글은 완영엄마 새 시집 축하해요 라는 글이었어요. 사실 제가 거두기로 한 시동생은 신우이의 진짜 아들이었고 신우가 젊어서 사고쳐서 낳은 아이였어요. 본인의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아들로 둔갑시켜 새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두 모녀가 그 아들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이 사실을 저 빼고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시댁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시동생이 신우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완영아, 그래도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누나, 걱정 마. 내가 내 조카 잘 챙겨야지. 집사람은 눈치도 못 챘으니까 절대 안 걸릴 거야. 그래, 이제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본인들 사연에 절절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남매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또한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딸이 하필 그때 그런 남자만 안 만났어도 인생 피는 거였는데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완익이가 완영이만 잘 맡아주면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호적도 엄마 호적이잖아. 완영이도 내 행복 바란다고 했고. 당연히 내가 잘 걷어두지. 누나는 행복만 해. 나랑 집사람이 잘 거둘게. 그래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이 누나가 편히 시집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두 다리 다 뻗고 잘 수 있겠어. 아휴. 우리 완익이랑 완주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 나도 더 바랄 게 없다. 엄마, 내가 진짜 효도할게. 그러게, 엄마, 이제 우리 잘 살게요. 남편과 신우이의 대화에 부글부글 속이 끓었고 전 이런 계획을 벌인 것이에요. 이 일을 신우이의 신랑이 알게 됐으니 결혼식 직전 바로 결혼식은 파토나게 되었고 그 집 시어머니 또한 한바탕 난리가 났죠. 기막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애까지 딸렸다니 뻔뻔하게도 진짜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넌 위약금이랑 피해 보상할 준비나 해.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말을 들어? 너 같은 사기꾼 말을 왜 들어? 주제의 변호사라서 잡고 싶었나 보지? 진짜 뻔뻔하다. 하필 결혼식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지. 결혼식 했어봐. 아, 끔찍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드레스를 입으며 그 집 시어머니에게 싹싹 비는 신우이를 보며 나오는데 남편은 이 모든 화근이 저라며 제 뺨을 때렸고 저 역시 2배로 갚아주었어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뺨을 날려? 똑같이 나한테 사기친 주제에 너도 이혼소송 각오해. 우리 누나 잘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누나 파혼 당하는 거 안 보이냐고. 너 어떻게 보상할 거야? 보상 같은 소리 하네. 너희 사기꾼 집안한테 당해서 지금까지 참고 산 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제가 그대로 제 친구들과 자리를 뜨려 하자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그제야 저를 잡고 어떡할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뻔뻔하기도 하였죠. 뭘 어떡해요.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말을 했어야지. 날 속이고 본인 아들까지 떠넘기려 했다니
꼴 좋네요. 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냐.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친 당신 가족들한테 내가 왜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 하지? 이제 제 집에 막대한 위자료나 줄 생각하세요. 제 말에 벙찐 얼굴들을 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왔어야 했는데 진짜 저것이 우리 딸 앞날을 망쳤어. 웃기지 마요. 본인 딸은 본인이 앞날을 망친 거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애엄마라는 사람이 진짜 창피하네요. 그 얼굴을 끝으로 전 남편에게도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저마저 이혼 소장을 날리자 시어머니 또한 아차 싶었다는 얼굴을 하였고 그때까지도 뻔뻔함으로 안면 몰수하였어요. 예, 그래. 네 잘못 눈 감아줄 테니까 원영이 책임져라. 그래야 완주가 다른 남자라도 만날 거 아냐. 당신 딸은 지금 당신이 다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딸의 잘못을 감싸주려고만 하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이나 하다니 대단해요. 그럼 우리 딸 앞날이 구말리인데 이렇게 살으라는 거니? 당신 딸만 안중에 있고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 귀한 건 모르지? 우리는 무슨 죄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아, 엄마, 일단 그만하세요. 일단 너도 많이 화났으니까 좀 진정해. 당신도 입 다물어. 나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마.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가족 바보, 마마보이인 걸 몰랐던 제 자신이 한탄스러웠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며 빨리 수습하려고 했죠.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제가 잘못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그제서야 절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날 미쳤었나 봐. 그래도 때리는 건 좀 아닌데 용서해줘. 안 때렸어도 당신은 이혼감이야. 날 속였잖아. 그것도 가족들이랑 한패로. 우리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 이제 곧 행복해지려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었거든. 나 이해 못해? 그러니까 누나를 위해 평생 살아. 조카도 아들처럼 거두고 거기에 낚이지 말고. 알겠니? 한 번만 봐주라. 어? 내가 평생 잘할게. 다들 그렇게 말은 하지. 당신도 그럴 줄 알았고. 근데 당신은 당신 가족만 생각하지. 나는 그냥 들러리고 말이야. 됐어. 꿈 깨.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빌잖아. 어? 당신은 미안하다고 말할 염치도 없어야 하는 사람이야.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 말에 오히려 화가 더 났고 전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저를 속여왔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 법원은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그런지 위자료는 작았지만 그래도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뻤죠. 그리고 시누이는 결국 시어머니가 집까지 팔아서 한 혼수 비용 그대로를 그 변호사 집에 위자료로 주어야 했고 파혼을 당했어요. 아휴,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쩐다냐.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한테 어떻게 온 기회였는데 이제 어쩌냐고.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좋은 신랑감 만들어 올 테니까 우리 딸은 걱정 마라. 법정에서 저런 말을 하는 모녀를 보니 참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집까지 팔아서 마련한 혼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 아니 시누이의 아들까지 모조리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하나 있는 집까지 없어진 시어머니였고 결국 남편은 가족이란 수갑으로 평생 가족들을 떠안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좋아? 내 인생 망쳐놓으니까 좋으냐고. 당신이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생각은 못하지? 늘 남 탓만 하는 당신 인생도 불쌍하다. 그래, 그렇게 평생 살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변호사 사모님 됐어.
도백 있는 당신이 변호사 사모님 되면 어떻겠니? 입만 열면 거짓말에 도벽까지. 당신은 중증이야. 애 버리고 시집 가려고 했던 거 애한테 속죄하면서 살아. 알겠어? 제발 나이 들고 철 좀 들길 바래. 아, 분해 죽겠네. 저게 진짜? 그 나이 먹고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나 전전하지 말고 집도 팔린 김에 이젠 홀어머니 본인이 모실 생각도 해. 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무슨 죄니? 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뭘 알아? 적어도 당신은 기생충 같다는 건 알아.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주고받았던 신우이와의 대화였어요. 자식 버리고 팔자 피려고 한 신우이를 이렇게 참교육시키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긴 하였죠. 제 친구들 또한 만나면 늘 이 이야기가 한동안 주제였고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 역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큰 상처로 남았어요.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나 싶었던 게 속상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게 되는 계기도 되었어요. 성격이 급한 편인데 이번 일로 뭐든 천천히 성급하지 않게 하는 습관도 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 일도 더욱더 웃으며 말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이 담담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거든요.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래도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 만나는 분이 계시지만 결혼에 몰두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려고 해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젠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려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한 요즘이에요. 인연이라면 좋은 결말이 맺어지겠죠? 여러분들도 꼭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